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0.8%, 코스닥이 0.9%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원전 관련주들의 급락 흐름이 나왔죠. 한전기술이 11.2%, 11.8% 급락을 했고 또 보성파워텍이 5%, 그리고 일진파워가 8% 넘게 급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원전 관련주들의 급락 부분 나왔습니다. 자, 실제 뭐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텐데 궁극적으로 그런 뉴스가 언제 나왔느냐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제 우리가 왜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여러 가지 뉴스를 보느냐 하면 섹터나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영향 부분을 일정 정도 갖기 때문이죠. 자, 이 탈원전 대목 방나, 원전 핵심 한전기술 설계단 해체한다. 뭐 이 이야기가 오늘 새벽 4시 1분에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8시 57분에 올려드렸는데 국내 원자력 발전 기술의 집약체인 한국전력사나 한국전력기술에서 원자로 설계 전담 조직을 해체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업계가 사실상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공기업마저 원전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원자로 설계 조직을 쪼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18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한전기술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부분입니다. 매일경제 기사였죠. 자, 주요 인력이 포진한 설계 부분을 가동원전 사업처, 열전소자 사업처, 원자력 융합기술처 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처 부분을 4개로 각각 배치하는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 이야기는 뭐예요? 뿔뿔이 그죠? 뿔뿔이 흩어놓겠다라고 하는 좀 이상한 조직 개편 아니죠.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로 설계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탈원전 대못이 박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교 교수는 탈원전판 분서갱유, 이제 분서갱이라는 건 중국 진나라 때 실용서적을 제외한 모든 사상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생매장한 사건인데 그러한 거와 견줄만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국은 원전 힘싣는데 지금 유럽에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죠? 날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프랑스나 영국 등은 원전 뭐 소형 원자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을 홀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형 원전 개발한 주역들 해체된 기술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당연한 부분이죠. 사실 원자로 설계 개발단 현황을 보게 되면 설계 핵심 인력 집합체 부분에 있어서 사업기술관리 44명, 설계 263명, 뭐 사업관리 47명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기술이 원자로 설계 개발단 전문 인력들의 분산 재배치를 검토한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원전 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탈원전 흐름으로 가는데 물론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전을 아무 그것 없이 이렇게 사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한전기술이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명목은 경영 효율화. 뭘 효율화하려고 하는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죠? 뭐 대선 끝나고 전기값 올리지 않으면 다행인데 하여튼 뭐 이
신규 원전 설계 업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원자로 설계 개발단을 분리해서 다른 조직에 배치하겠다는 부분, 이 부분은 정말 근시안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을 사실 뭐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다 아셨겠지만 아침 새벽 4시에 올려진 기사 내용 이런 부분들이 단박에 그죠?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런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엔 지금 오늘 주가 흐름 한전기술의 주가 모습입니다. 장초 갭 하락 부분을 갖고 왔죠.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장초 갭 동시효과 시작하면서 하락을 일단 할 때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후 다 떨어진 다음에 뉴스를 알게 되면 사실 마이너스 10%에서 11%에서 매도하기도 쉽지 않고 매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흐름 부분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오기도 했죠. 사실 그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최근 10월 달에 1차 상승하고 1차 상승한 이후에 다시 2차 상승 흐름 부분을 넘어서는 형태의 움직임을 갖기 때문에 마디가 일정 정도 나왔고 단기적으로 한번 쉴 만한 위치 흐름 부분이었었는데 저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힘을 잃는 부분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시간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10만 500원 뭐 지금 플러스 0.9%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종목 부분은 단기적 지난번에 수요일 날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 관련주들이 한전기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전기술을 추종하는 한전 KPS라든지 그리고 일진파워라든지 이런 유형의 뒤따라가는 이군들이 제대로 힘을 보이지 못한다. 그렇다면 한전기술도 단기 조정권에 임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땐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맞은 건 맞았고 그런데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쉬는 흐름을 갖고 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연말에 원전 수지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 9만 원과 11만 5천 원, 요 11만 원 내외에서의 박스권 라인 부분이 염두에 둔 부분. 그래서 반등 흐름 부분들을 돌아서서 정고점 근처에 들어오게 되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고 9만 원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종목은 일단 다음에 보는 것이 좋겠죠. 이제 시세 흐름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심했죠. 그리고 그 물량 외국인들이 한 30만 주를 한전기술은 매도하고 이 개인들이 24만 주 정도 매수한 흐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저런 내용은 사실 여론의 문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는 힘을 자꾸 보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쫓아가서 매도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것도 2단 상승까지 한 이후에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추가적 매수보다는 이제 상승 흐름이 다시 전개되는 그런 과정 흐름일 때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것이 섹터 운영상 흐름 부분에 맞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술적 흐름이나 또 수급적 요인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겠고 실질적으로 한전기술은 이렇게 큰 영향을 받았지만 두산중공업은 제한적인 영향 부분을 받았죠. 그런데 두산중공업이나 또 이 일진파워 이미 하락하고 있었죠.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 그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1등은 1등 기업, 대장인 한전기술은 살려놓고 이미 일진파워라든지 또 한전 KPS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은 오늘 그 기사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이미 어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어떤 영향?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받고 있었던 요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런 내용들을 원전 핵심 한전 기술을 설계단 해체 이 내용 부분이 언론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국민적 저항,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원전을 우리가 소형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 SMR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죠? 뭐 해외에서의 수출 원전 기술을 수출하거나 이런 수주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전을 건설하려면 그것이 해변가나 강가 이런 부분들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원전을 또 반대하고 환경적 라인 부분들 거기에 핵폐기물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한다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그 원전을 확대하는 흐름 부분들을 갖고 가기에는 이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게 크게 합리적이고 좋은 부분은 또 많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여하튼 오늘은 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탈원전 대못 박는 이런 정부 정책 흐름 부분에 대한 이 원전 섹터의 과민 반응이 일정 정도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반박에 대한 여론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정 정도 다시 되돌리는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또 들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뉴스가 한번 나오게 되면 이제 시장에 있어서 그 이제 매도세가 그동안은 이제 이 해외 시장이나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원전을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고 또 그 속에서 탄소 제로로 가는 중간 역할을 원전이 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수급이 들어가게 됐었는데 이제 이런 기사 하나가 나오게 되면 일단 시세가 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시 자꾸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부분이고, 오늘은 이 기사 하나로 뭐 장중 15%까지 한전 기술이 급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참 너무 심하죠. 뉴스 하나에 그 하락의 범위를 그렇게 크게 갖고 간다는 건 상당히 시장 자체가 주시장 자체가 수급적 흐름이 탄탄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하튼 원전 관련주를 보유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길게 보시면 내년도 정권이 바뀌거나 할 때 정책적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길게 가지고 가는 중장기 투자라면 9만 원 정도 라인을 깨지 않는 한은 보유하는 흐름 부분이지만 단기적인 매매 흐름 부분은 오늘 과하게 하락했던 부분이 다음 주 한번 반등이 들어오는 타임, 그래서 11만 원 이상 넘어가면서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런 탈원전 대못 박는 이야기 이 부분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하락했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